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내로 여야의 내년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 내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죠. 5시에 다시 만났다는 속보는 있는데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일 처리하겠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무더기 고소고발 건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예정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보고 후에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죠. 민주당은 단독 의석으로도 표결 처리에 무리가 없는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임 건의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던 국민의힘도 일단 오늘 본회의에 이렇게 참여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정기국회 막바지죠.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해임 건의안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이런 해임 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조자룡 헌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면 바로 무겁게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해임 건의안과는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엄히 문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먼저를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중으로 예산 합의를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여야의 입장차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했고요. 또 초부자 감세라면서 이 법인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단독 예산 수정안 카드 살아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도하다고 시정을 약속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폭탄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려 1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우리나라 초보자가 120만 명이나 되는지. 대한민국 한 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효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네, 이렇게 여야가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요. 하지만 둘 사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일 안에는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죠.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는 예산안 협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협상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주말인 10일에도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만 놓고 보면 오늘 주사위가 던져진 셈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 장관을 공공연히 감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내일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38.9%였습니다. 부정평가도 7월 1주차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해임 건의안에 대한 여론도 있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중립 또 무당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이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추가로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역시 탄핵소추안 제출 거들고 나섰습니다. 후한무치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할 자격을 잃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미 국정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예비조사 기간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축구로 치자면 침대 축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축구로 치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중동발 침대 축구를.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파업 중인 국민의힘 국조위원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가 않았죠. 국정조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도록 빌미를 준 건 민주당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직후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꺼내든 것 전략 미스였다는 지적인데요.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그 이틀 후에 이상민 처리하라고 최후 통첩을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매우 잘못된 전략이에요. 네, 하루빨리 이 장관 관련 거취 논란 매듭을 짓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돌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 이 부분 간절한 사람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죠. 앞서 경찰 특수부는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모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수부의 수사 부실한 것 아니냐 성명을 냈는데요. 그만큼 국정조사 더 절실하다는 이야기겠죠.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이 수사 당국이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의심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몇몇 유가족들에게 마약 검사를 위한 시신 부검을 요청한 데 이어서 참사 현장의 유류품에도 마약 검사를 했다는 사실 드러났습니다.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 그리고 페트병 400여 점. 앞서 11월 31일과 지난달 2일엔 유족의 동의를 받아 희생자 2명에 대한 마약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마약 검사를 위한 부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접 입장을 밝혔죠.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민변 측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부검과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입니다. 당시 현장에서의 검시한 마약 피해, 마약을 본인이 그런 범죄라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얘기하신 우리 장관님의 말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사실상 사인이 압사로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약 관련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네, 이 마약 검사 부분이요. 참사 희생자들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참사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주재했던 중대본 회의에서는 압사라는 표현 쓰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범정부 차원의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고소고발 픽3로 다뤄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짜뉴스에 대한 잇따른 법적 대응, 야권에서는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반박을 하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과성 메시지를 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태도를 바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네, 한 장관 역시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 분명히 밝혔죠. 강대강 대치로 흐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김 의원과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 대해서는 어제 경찰이 사무실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 시도 4시간 만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뭐 실제로 누가 고발만 하고 지금 한동훈이 지금 누가 침입했다고 지금 버스를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영장을 주셨기 때문에 협조사항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집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당사자가?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응할 상황이에요? 네,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문제 삼았던 장 의원, 사실은 이 본인이 했던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불쾌했던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조명 여부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조명을 사용하면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니냐면서 김 여사가 직접 고소하라고 맞섰는데요.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김건희 여사 당사자가 본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네, 장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유튜브 천공에 대해서는 왜 고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건데요. 대통령실은 지금 천공을 언급했던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도 고발을 한 상태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고 있는 천공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쫓아가고 막 갖다 디디다 대는 거는 원래 기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아,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 천공 스승에 대해서는 고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도어 스태핑 하라 마라 이렇게 조언하고 이런 분은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내년 예산안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결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정 회원님들 역시 다정회 꼭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보고, 한동훈 장관 대 김의겸 의원 10억 설전.